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수 바닥 보인다. 4일 연속 하락의 이유는 무엇인가? 셀트리온과 성장주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수 연속 4일 하락의 진짜 이유는? 두 번째, 미국 다음 주 3분기 실적 시즌 돌입. 세 번째, 성장주, 경기주, 실적주. 네 번째, 셀트리온 바닥 확인, 조정시 매수. 목요일 미국 시장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양봉의 모습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우리 시장은 금요일 다소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8%, 코스닥은 1.2% 이렇게 해서 낙폭이 좀 컸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장중에 그나마 낙폭을 좀 좁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밑에 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비교를 하면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은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또 상당히 불안감으로 나아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시장을 조금 크게 무너뜨리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기관들이 지금 사정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 사정들을, 수급의 상황들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를 좀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약간 엇갈리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11월 3일 미국의 대선까지 상황에서 지금 대외 변수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음 주 미국의 실물 지표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2일 날 연준이 베이지북을 공개를 합니다. 여기서 경기 판단과 전망이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TV 토론이 2차는 없어지고 3차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지표가 나오고, 그리고 11월 3일 대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는데, 지금 대선은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이 이길 때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 왜? 트럼프가 불복하면서 시간을 끄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대선 전국으로 인해서 좀 불안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 시장은 전통적으로 대선 이전까지는 등락 과정을 보이는 박스권이 계속 진행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미국의 주요 기업들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20일 날 넷플릭스, 21일 날 테슬라, 그리고 22일 날 아마존이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구글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과연 미국 시장이 3분기 실적에 따른 실적 장세로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맥락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예상들은 실적들이 다 좋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죠. 예. 지금 대선 전국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실적들이 좋게 나오는 과정이 나온다면 결국은 시장은 좀 빨리 가는 것이죠. 대선 이후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부터 내지는 그 다음 주부터라도 미국 시장은 또 안정적인 구도로 나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저점도 역시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나치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 시장 여기서 다시 또 밀리느냐? 4일 연속 하락으로 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또 상당히 줄어드는 이러한 국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고비점에서도 제가 과연 하락 장세로 완전히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박스권을 거치면서 이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적인 구도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때도 겁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또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 근본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좀 밀리고 소강 상태로 나오느냐 하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급이 안 좋다는 것이죠. 즉 수급 상태가 지금 대부분 관망 우세다. 그렇다면 주체별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 그리고 외국인들, 또 기관들, 이런 입장들을 다 보면서
어차피 지금 연말까지 12월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이 수급 측면에서는 해결책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와 매도의 강도를 나타내는 표가 이 회색 그림인데요. 이 회색, 매수가 강하다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지금 이 중립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선에 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RS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에서 100까지인데요. 역시 이 회색 선인데 40에서 50 사이 중간선에 와 있는 것이죠.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이런 지금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강도가 약화된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소강 상태라는 뜻이죠. 이것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망이 짙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V 코스피, 즉 빅스 지수죠.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2000년 이후 평균치인 20선에 지금 다다라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의 이제는 주가가 바닥선에 와 있다는 것을 심리적으로는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은 사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죠. 수급 측면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적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 중간에 끼인 것이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리 상태가 이렇게 좀 꽁꽁 얼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어떤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여기서 과연 무엇이, 누가, 어떤 것이 모멘텀으로 나올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대충 다 아는 것이죠.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멘텀은 수급의 주체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누군가가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고, 지금 시장을 오히려 대부분이 불안해하지만 거꾸로 와야 됩니다. 이제 바닥이 왔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급 주체별로 우리가 외국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시장에는 역시 미국계 자금이 우리 시장의 41.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9월달 자료입니다. 보면은 약간 특이한 측면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8월까지 매도를 하던 미국계 자금들이 9월 달에는 매수로 바뀌었다는 측면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 올해 들어서 한 번도 매수를 하지 않았던 월별 기준으로 미국계 자금이 매수로 돌아섰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외국계 자금들 가운데서 미국계 자금은 장기적인 성격의 패시브 자금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영국이라든가 룩셈부르크, 독일, 네덜란드, 케이만 제도, 스웨덴 이런 쪽은 전부 바로 액티브 성격, 즉 단기적인 성격, 종목 중심의 구도라는 것이죠. 미국계 자금은 종목이 아니고 인덱스 개념으로 들어온다는 측면이죠. 물론 9월 달에 들어온 미국계 자금들 성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위주로 들어왔다는 것을 봤을 때는 장기 자금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왔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외국계 자금의 움직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측면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국내 기관들, 연기금들은 지금 뭐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연기금들이 6월부터 계속적인 매도 공세, 10월 현재까지도, 금요일까지도 역시 매도 우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연기금의 대표주자 국민연금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국내 주식 비중 17.8%, 17.8%를 이미 오버한 상태예요. 18.2%거든요. 물론 7월달 자료이긴 합니다. 왜냐? 그 이후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8월, 9월 계속 팔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이 비중 정도는 맞춰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계속 팔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기금들 계속 매도가 나왔지만 이것이 연말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앞으로 놔두고 계속적으로 매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매도가 멈춰지면서 충분히 팔 만큼 팔았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핵심 종목 중심의
집중되는 이러한 주도주 중심의 전략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두 번째로 기관들 가운데서 투신들인데요. 투신들 역시 돈이 없어요. 펀드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주춤하고 있습니다. 감소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투신들도 지금 연말을 앞둔 포트폴리오 종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돈이 없고 돈이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만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역시 주도주 중심의 집중 투자밖에 없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빠지면 치고 빠지는, 즉 순환매의 가능성, 이 두 가지 측면을 핵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의 핵심은 바로 수급적인 측면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이 수급을 깰 수 있는 것은 결국 실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중간의 모멘텀, 과연 누가 깨줄 것이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지금부터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이제는 집중적인 전략과 또 순환매, 그러나 지금까지 올라온 것처럼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올라올 때처럼 이것저것 막 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놓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결국은 바로 실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것은 예상치보다 실제적인 실제 숫자가 높으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적과 예상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 서프라이즈 지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은 다 꺾이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나 이 옅은 회색, 이머징 국가들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는 것은 역시 이머징 국가다. 그 중에서 대표주자는 바로 코리아, 한국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분기별로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연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던 성장주냐 경기주냐, 그것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논리이고, 지금부터는 성장주든 아니면 경기주이든 실적이 3분기, 4분기 좋아지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경기주다 뭐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핵심은 실적이다. 따라서 이제는 성장주, 경기주의 개념이 아니고 실적주 개념의 실적 장세로 간다는 측면이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기존의 주도주들 가운데서 실적이 예상만큼 안 되는 것은 탈락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같이 경기 쪽에서도 실적이 되는 쪽은 가세를 하는 것이죠, 주도주 맥락으로. 그래서 이 모두 성장주와 경기주의 개념을 아우르는 실적주 중심의 실적 장세가 연말까지 나오는 그 지금 초입이 단계가 지금이다. 지금의 이 조정 과정이 오히려 그러한 과정으로 가기 위한 아주 적절한 좋은 조정의 과정이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LG전자, 포스코 다 경기 관련 주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닥을 치고 우상향으로 가면서 최근에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럼 다시 이 저점을 깨고 추세를 이탈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 상승 추세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죠. 이것은 전부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의 조정 과정이다. 특히 여기서 대장 주식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이 될 수가 있겠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도 역시 실적주 개념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면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인 조정은 이제 마무리 시점이 임박해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성장주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조정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찍고 다 지금 하락 추세로 다 빠져가지고 바닥을 다 이중바닥 형태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성장주 맥락 중에서도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은 이중바닥 형태의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너무 이렇게 처져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셀트리온 역시 바닥 확인이 거의 다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이고 헬스케어 같은 개념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지만 여전히 지금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계속 대응이 유리한 이러한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시장 전반도
지금 우려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다음 주를 고비로 해서 시장은 다시 턴한다.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 핵심은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